최초, 맨 처음을 의미하는 명사. 그전에는 없었고 시간의 순서로 맨 처음이란 뜻. 누군가에겐 영광, 누군가에겐 책임이란 단어가 따르기도 하겠죠. 여기 35년 만에 최초로 의료장비 분야의 명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제 버킷리스트 1호가 이루어진 거니까 굉장히 기뻤죠. 근데 한편으로 좀 허전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장비 제조 1호라는 부분이라는 타이틀을 또 달게 되니까 막중한 사명감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가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영예나 중압감은 뒤로 한 채 앞으로의 발전과 본인이 그려낼 미래가 더 기대된다는 사람. 국내 최초로 의료장비 제조 직종의 명장이 된 김병철 명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명장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은 경기도 화성인데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김병철 명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이번에 이제 신제품, 그 피부 이식기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백반증 환자들 아니면은 뭐 흉터 있는 사람들, 그 흉터 제거해주는 그런 장비를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연구원들이 이제 랑 같이 개발한 거 제가 지금 인스펙션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유선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직 이게 보면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정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무선으로 최초로 이제 무선 방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정밀한 시술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지금 보는 게, 회전할 때 이 축이 흔들리지 않는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피부를 이식할 때 뜯어내는 피부가 몇 개냐, 이식할 피부가 몇 개냐, 그걸 이제 그 수술자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보면 탁탁 터치할 때마다 한 카운트씩 자동으로 되는, 이런 이제 저희만의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장비입니다. 진입장벽이 높기로 소문난 의료장비 제조 업종에 뛰어든 지 벌써 10년.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심정으로 기기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맨손으로 일궈냈는데요. 지금은 의료기기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지만 그를 기계의 길로 이끈 것은 단순히 생업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금호고 동기들, 그 동기생들 보면 다들 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머리는 똑똑한데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국비로 다닐 수 있는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세가 갑자기 확 기울어서, 그래서 금호고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는 뭐 전액 국비로 다 학비 생활, 기숙사 생활 하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금호고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대학 못지않은 그런 시설과 장비, 그 다음에 그 교수진들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그곳에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의료 장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알고 보면 종합 예술적인 부분이거든요. 뭐 전기전자도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기구, 재료, 그다음에 소재, 뭐 이런 다양한 부분, 그다음 그게 인체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좀 젊었을 때 이제 다양한 부분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고 많은 개발 경험을 한 게 이런 장비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업고등학교 다니면서 기계 만진 재미를 느낀 소녀는 어느새 공학자가 되었고 자신감과 야심을 갖고 무선 단말기 업체에 입사합니다. 제가 이제 첫 직장 이제 금호그룹 계열사 정보통신회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뭐 금호공고 나왔다고 대표님이 쟤는 잘할 거야,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하고 부산 사무실에 입사를 했었는데, 본사로 이제 연구소로
이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뭐 저희 팀원이 5명, 1팀부터 5팀까지 있는데 저희 팀원이 5명인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막내로 들어갔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프로젝트를 막 해요. 근데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이제 개발 관련된 일을 모르니까 그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이제 팀장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팀장님을 거의 12시까지 팀장님 술을 좀 좋아하시는데 전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12시까지 그냥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앉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한 거 그 쉽게 얘기하면 뭐 1대1 과외 하듯이 그렇게 하고 한 12시쯤 돼서는 포장마차 가서 팀장님 좋아하는 이제 소주 한 잔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회사 바로 옆에 집 얻어놓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IMF 터지기 전까지. 열이 가득하던 신입사원이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원으로 승승장구하던 중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IMF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게 되고 미래는 보이지 않던 시절 명장은 더욱더 독하게 마음을 먹기로 합니다. 회사를 지키며 금형 제작부터 회계,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1인 5역을 해냈는데요. 명장은 이러한 경험 덕분에 기업을 단편이 아닌 전체로 볼 수 있게 됐다고 회상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상경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IMF가 터졌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완전 주니어 엔지니어였었고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 전체 중에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실력도 없고 근데 다른 팀원들은 이제 실력이 좀 있으니까 보너스 안 나오고 뭐 월급 줄어들고 하니까 다 이직을 했어요.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요. 저는 가고 싶어도 실력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되게 분위기 안 좋았죠. 사장님 우리 5명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잘 모르는데 우리 사장님 이런 거 수정해 달래요. 가. 그러면 또 금융 그 기술자들이 모른다 그러고 물어보면 되게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자세히 설명해 줘. 그럼 자세히 들어보고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사장님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런 거는 더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서 또 하고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오다 준 걸 6개월도 안 돼서 제가 그 프로젝트 성공시켰어요. 딱 그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초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딱 해보고 나니까 제가 드는 느낌은 아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완성품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돼야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그러니까 일이 전체가 한번 딱 볼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소중한 기회였던 거죠. 예. 고단한 시간들이 흐르고 명장은 수차례 이직을 하며 경력을 쌓아갔는데요. 이후 의료기기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소장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숙명처럼 의료기기와 만나게 된 명장의 열정은 이곳에서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됐고 그래서 중소기업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의료 쪽에 이쪽에 하면 괜찮겠다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들어가서 진짜 말 그대로 올인을 한 거죠 그 회사에. 그래서 딱 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미션 주는 대로 만들고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우리 팀이 한 2명 있었는데 그 2명 데리고 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또 하고 뭐 열심히 했었죠. 저는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전기전자부터 해서 다양한 경험들 했으니까 카talog 내용만 보고 이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요. 그러면 의료 장비니까 느낌적인 시술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 궁금하면 병원에 가요. 가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친구한테 내 병원에 가서 이거 시술 한번 받아보자. 그럼 이제 시술을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이제 병원에서 원장님은 마취를 보통 하고 받거든요. 아프니까. 근데 마취하면 제가 못 느끼니까 저는 마취 안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얼굴의 반쪽은 A라는 장비로 받고 반쪽은 B라는 장비로 받고 근데 뭐 하면 원장님 뭐 이렇게 쏴요. 그럼 한 60% 정도 쏘면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쪽에 하면은 막 타요. 얼굴이 막 타는 냄새가 나. 그런데도 그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느낌 그대로 하고 그러고 또 원장님하고 한 30분만 마셔라. 영업사원 보고. 그새 이제 저는 이제 스코프 같은 걸 좀 들고 갔었어요. 장비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 몇 개 찍어보는 거예요. 이제. 찍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으로 치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온몸을 바쳐 신제품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만 하는 성격의 명장이 기술 개발에 몰두해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신제품을 완성한 적도 부지기수였는데요. 하지만 주로 외국산 기술을 국산화하는 일을 맡았던 명장은 곧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외국산 장비의 단점이 여실히 보이는데 회사는 여전히 카피 제품만을 요구했던 거죠. 김병철 명장은 결국 창업을 결심합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때만 해도 좀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엔지니어들이 또 대우받는 그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한번 개척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탑 클래스 제품들을 여태까지 많이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면 무조건 되겠지 하고 무턱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고.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고 어떻게 팔지? 어떻게 하지? 유통, 판매 뭐 이런 제가 경험해보지. 그러니까 제가 R&D만 했던 부분이 너무나도 작았던 거예요. 전체로 보면.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마저도 저는 이제 무대뽀 정신으로 극복을 한 케이스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 창업을 한다든지 엔지니어들이 사실 외골수들이 좀 많거든요. 왜 그 부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 특히 이제 고급 기술자들일수록 더더욱 거기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키라도 창업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한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아낌없이 달려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위상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감을 밑선 삼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창업의 길은 고달팠습니다. 장비 생산은 물론이고 배송까지 모두 혼자 맡다 보니 비교적 간단한 미용기기 주문을 처리하는 것조차 버거웠는데요. 뭐 많이 힘들었죠. 이렇게 첫째는 우리 가족들이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또 했었고 우리 이제 직원들 또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하게 돼서 또 좋았었고. 근데 뭐 지금 최근에는 플라즈마라는 이제 새로운 기술의 무궁무진함에 심취해서 뭐 그걸 확인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서 엔돌핀이 무지하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업체들이 장악한 시장. 이곳에 진입을 하기 위해선 기존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고심하던 명장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플라즈마였습니다. 피부에 유해한균을 죽이고 건강한 세포를 자극하며 미용부터 치료까지 플라즈마의 효과가 분명한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플라즈마 국제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박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한번 가서 듣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뭐 쓴다. 식물을 기르는데 어떻게 했더니 좋더라 하는데 일본에 있는 뭐 박사님이 여드름균을 배양해서 플라즈마 처리했더니 그냥 한 번에 막 죽더라. 우리 제가 같이 피부과 하는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플라즈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저는 이제 상품화 시키는 재주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바로 연구해서 에크니노 그러니까 여드름 노라는 제품을 최초로 한 7년 전에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또 플라즈마를 하게 된 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플라즈마는 내가 먼저 하면 전 세계 깃발 내가 다 꽂을 수 있겠네. 이거다. 중소기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더 열심히 더 하게 된 거고,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응용 분야도 많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리고 또 그거 관련된 레퍼런스들도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플라즈마 의료기기 제조 분야의 선구자로 통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분야이다 보니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연구와 개발, 제작의 반복이 수십, 수백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장은 늘 그랬듯 결국 플라즈마 의료기기를 만들어냈는데요. 플라즈마 메디컬 의료기기는 업계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제가 기존에는 뭐 장비들 많이 연구원 때는 많이 해봤었는데 제 사업이라고 하고 뭐 스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그때 이제 주문은 받아서 생산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약속 날짜도 맞춰야 되고 뭐 테스트하고 만들다가 한 50대가 되니까 테스트하다가 뭐 하나 문제 돼. 그럼 50대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 갈아주고 다시 또 테스트하다가 또 문제가 돼. 50대를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뭐 여러 번 하면서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근데 희한한 게 그걸 딱 마치고 납품을 딱 끝내고 한 이틀 푹 쉬고 나니까 개운하더라고요. 첫 번째 오다가 일본에서 들었어요. 내 자식이 일본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가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나가서 5년, 10년 더 쓸 수 있는 장비가 되는 거니까. 현재는 플라즈마 기술이 발달한 영국 등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 플라즈마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최근에는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피부 치료 장비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해서 국내 플라즈마 기술을 의료 및 미용 용도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토록 플라즈마의 진심인 명장이 관련해서 획득한 특허만 해도 20여 개나 되는데요. 애정과 열정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시간에 대한 보상일까요? 창업 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고 우수 기능인과 기능 경기대회 심사위원을 거쳐 2021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의료장비 제조 분야 최초의 명장이란 쾌거였는데요. 명장에 선정된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명장이라는 걸 꼭 이뤄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노력해서 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됐는데 그냥 좀 허전함? 기쁨이 첫 번째 기쁨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허전함, 두 번째는 그 1호라는 타이틀이 딱 돼버리니까 다른 분들한테 미안함, 그다음 1호라는 그런 부담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잡 미묘한 부분들. 여태까지건 내 회사와 내 개인을 위해서 많이 해서 왔다면 지금은 조금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었죠. 명장으로 선정된 것이 무엇보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김병철 명장. 한 분야에 대한 애정과 열정, 치열한 과정들이 명장이라는 값진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철 명장은 이 모든 공을 가족, 그리고 함께해준 직원들 덕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엔지니어가 대우를 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창업을 결심했던 만큼 연구와 제작, 기술에 적극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의 마음가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원들은 회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직원들의 몫이다. 그리고 대표의 몫은 그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대표의 몫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모든 일에 있어서 약간 일단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이시면 일단 도전을 하시는 분 제가 보기에는 도전을 하는 분 같으십니다. 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처음부터 엄청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분에서 영광이라고 느꼈습니다. 대표와 직원 사이를 넘어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성장을 해가는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오늘 김병철 명장을 찾은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디텍 고등학교 2학년생들인데요. 미래의 공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부딪히고 싸우며 얻어낸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전수하는 김병철 명장. 아마도 그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기계를 만지며 꿈을 꾸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라서였겠죠. 저희 학교가 은평 메디텍이다 보니까 그 메디컬 쪽으로 좀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을 인정받아 명장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제 챕터 하나를 끝냈을 뿐이라는 김병철 명장. 후배 공학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연구원이라고 하면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안 해본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결과를 볼 때까지, 끝을 볼 때까지 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김병철 명장. 그가 써내려갈 국내 의료장비 제조 산업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